주식 투자 22 인간의 감정은 좋든 싫든 순간적인 것이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 숨쉬는 전쟁터에서 준비 없이 시험 삼아 약간의 실탄만 가지고 소총을 들고 나간다면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들 부자들이고요. 물론 아직도 하이에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먹잇감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하이에나들을 무시하고 고고히 불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의 기술을 철저히 학습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만장자의 꿈 1편부터 읽어가세요. 부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백만장자가 되자 편에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1년간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댄 에이얼리의 경제심리학 2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후유증 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까? 우리 인간의 감정은 좋든 싫든 순간적인 것이다. 때문에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오랫동안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책 중에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인간 행동에 관한 진실 6장 적응과 행복의 비밀 -쉽게 익숙해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결정적 차이. 나는 고통을 좋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상태가 나아지는 과정으로 해석하려 했다. 이러한 희망이 고통을 참아내고 고통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행복의 본질은 쾌락에 있다. 쾌락에 대한 적응. 처음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것으로 감정의 평형화라고도 한다. 앤드루 클라크의 연구. 영국 근로자들의 직업 만족도가 임금의 수준보다 임금의 변화에 더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임금 수준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존의 임금이 얼마인가는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면 행복해하고 임금이 내려가면 분노한다. 심각한 사고를 당해 대마비환자가 되거나 복권에 당첨되어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을 갖게 되는 경우 처음에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크게 불행해하거나 크게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효과는 사라져버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생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많은 상황들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사들이는 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한다. 즐거움은 늘리고 괴로움을 줄이는 방법. 고통스러운 경험의 경우에는 중간에 아무런 교란 없이 단번에 겪는 편이 덜 고통스럽고 즐거운 경험의 경우에는 중간에 쉬어주는 편이 더 즐거울 수 있다.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도중에 취하는 휴식의 달콤함을 생각하기보다는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일로 돌아가야 하는 괴로움을 생각해보라. 행복을 극대화하는 적응 전략. 인생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면 뜻밖의 일이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의 인생에 기대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진정한 발전과 진정한 즐거움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주위 사람들이 가진 뭔가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은 우리의 행복감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만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의 비교는 불쾌감을 그리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이 뜨겁다고 느껴지면 곧바로 뛰쳐나가야 한다. 그런 다음 적당한 온도의 연못으로 들어가 삶의 즐거움을 갖고 즐기면 된다. 7장 연애와 외모의 상관관계 용기 있는 추남은 미녀를 얻을 수 있을까? 물리적인 외모는 동료 짝짓기를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미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심포도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거나 심지어 경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방법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대로 둔 채 다른 특성들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상형을 고를 때 유머 감각이나 친절함을 더욱 중시할 수도 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성의 외모에 관심을 덜 갖는다. 8장 시장이 실패할 때 마이너스 채팅으로 만난 사이는 왜 오래 못 갈까? 뭔가를 처음 시작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잠재적인 연인과 뭔가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여 상대방이 연인으로서 자신에게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9장 동정심에 진화 마이너스 불행한 다수보다 불행한 한 사람에게 더 끌리는 이유. 비극의 크기가 너무 크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스탈린도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왜 작은 것에만 신경 쓸까? 인식 가능 희생자 효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동정심을 갖게 된다. 그 결과 금전적 기부를 포함하여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동정심을 느끼지 못한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3가지 요소. 첫 번째 심리적 요소는 위험에 처한 사람과의 근접성이다. 우리는 굶주리고 있거나 죽어가는 얼굴도 모르는 이들보다는 공경에 처한 친인척, 친구, 이웃에 대해 더 큰 동정심을 갖는다. 두 번째 심리적 요소는 위험을 얼마나 생생하게 인지하느냐의 여부이다. 생생함이라는 심리적 요소에 반대되는 개념은 막연함이다.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거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당신의 감정 기제는 별다른 작동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심리적 요소는 의미의 인식으로. 이는 나 혼자서 비극의 희생자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거대한 규모의 비극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비극에 대해 어떤 감정이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차단해버린다. 머리가 차가운 사람이 가슴도 차갑다.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동정심에 좌우되지도 않았고 기부액 수도 적었다. 사람들이 일단 통계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면 다른 이의 비극에 대해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의 동정심을 갖기가 어려워진다.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이타심이나 동정심과는 거리가 멀다. 생생하게 전해서 오는 고통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성향이 언제나 옳은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다새 한 마리 살리는데 32,000달러, 수달 한 마리를 살리는데 8만 달러를 쓰기도 한다. 문제의 규모가 클수록 그 심각성은 잘 와 닿지 않고 동기의식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학살 속에서 한 사람의 비극이 유독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안네 프랑크 한 사람의 절절한 이야기가 동정심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영화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가 자신의 파킨슨 병 치료법을 개발하는 자신의 재단을 위해 기부했을 때 사람들은 제이 폭스 한 사람을 보고 기부했지만 그것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을 돕는 결과로 이어진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데 종종 비이성적인 판단하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 되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만든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일부분만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행동에 나서지 않으려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10장 일시적인 감정의 후유증. 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까? 우리 인간의 감정은 좋든 싫든 순간적인 것이다. 때문에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오랫동안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분노 앞에서는 학식도 모용지물. 자기 무리짓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과거의 행동을 그대로 따르는 의사결정을 나타내게 된다.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내린 결정이 자기 무리짓기가 되어 장기적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후회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정에 따라 유발된 의사결정은 그 감정이 사라지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계속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들은 불공평한 제안을 했던 상대방에게 공평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남성들은 불공평한 제안을 했던 상대방을 무조건 응징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감정에 휘둘린 의사결정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연쇄작용을 만들어낼 뿐이다. 경제학의 재발견, 비이성적인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머리를 압도하는 가슴의 힘. 내가 화상을 심하게 입은 팔을 절단하자는 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나에게 소유 효과와 손실 혐오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 작용은 이미 소유한 것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평가하게 만든다. 이러한 심리 아래에서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으려면 훨씬 더 큰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내 경우 소유 효과로 인해 망가진 팔이었음에도 그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고 손실 혐오 성향이 발동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었다. 두 번째 심리 작용은 현상 유지 성향이었다. 절단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거부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팔이라도 계속해서 달고 살아가는 선택을 했다. 세 번째 심리 작용은 돌이킬 수 없는 의사결정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비이성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비이성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즉 무엇이 우리의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셜록 홈즈 마이너스 데이터를 얻기 전에 이론을 세우는 것은 중대한 실수다. 에필로그. 인간이 가진 비이성이 오히려 긍정적인 경우가 많다.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시험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그것이 실패로 판명난다면 실패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시도를 하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루스벨트. 독후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것이 비이성적인 인간이라는 말을 대변해주는 것 같다. 그래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인생을 쌓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인생 70인데도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새롭게 배우는 사실에 대해 행복함을 느낀 책이었다. 여러분은 생각도 바꾸셨고 매일 실천하고 계시고 대뇌의 구조도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니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만장자, 억만장자의 길을 위해 다같이 파이팅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인맥 레버리지를 구축하세요. 서로 댓글로 응원해보세요. 감사합니다.